속초시 중앙동, 이곳에 색다른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주인공은 새 단장을 마친 구 속초수협. 1960년대 속초는 수산업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항구엔 싱싱한 수산물이 넘쳐나고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오가며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됐는데요. 그 중심에 구 속초수협이 있었습니다. 속초의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을 좀 벌이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장소성을 좀 부여하자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속초가 시로 승격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그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좀 보존을 하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속초수협이 이전하면서 한동안 폐건물로 남아있었던 구 속초수협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색다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층엔 청년몰이 들어섰는데요. 청년 상인들이 모여 각종 먹거리부터 공방, 기념품숍까지 다양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 많고 열정 있는 청년 상인들을 만나볼까요? 저의 이름은 강국혜이고요. 속초 청년몰에서 옹심이, 홍합칼국수, 홍합장칼국수, 감자전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고 여기가 처음에는 되게 저도 속초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가 없는 건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색다롭고 이렇게 꾸며진 걸 보니까 엄청 신기하고 여기서 장사한다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조그맣게 차렸지만은 나중에 큰 곳에 가서 더 멋지게 사업을 넓히고 싶어요.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뛰어든 사람들. 청년몰 갯배거리는 20명의 청년 상인들에게 마음껏 꿈을 펼칠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청년들이 나서려면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발생을 했는데 청년들이 조금 더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신다는 점에서 너무 좋고, 지금 이렇게 새로 건물을 안 짓고 리모델링으로 한 것도 분위기상이나 옛날 어른들의 이제 추억 같은 그런 이미지로 다가와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생각하신 만큼 손님들이 좀 많이 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장사가 처음이라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만약에 제가 청년몰이 아닌 다른 곳에 오픈을 했으면 이 정도 손님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도 있고, 아직은 혼자서 열심히 그냥 해본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기념품 가게에선 속초 여행의 추억을 담아갈 수도 있는데요. 공예품에 쓰인 재료들은 대부분 속초 해변에서 직접 구한 거라고 하네요. 저는 속초의 자연과 그리고 바다 생물들을 테마로 한 기념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속초 바다에서 나는 그 조개들이나 바다 유리 같은 걸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로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청년몰이 모집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부터 창업 내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작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나 개인이 장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몰에 있다 보니까 단체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서로 잘 어우러져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족하세요, 지금? 네네, 지금 주변 상인들이랑도 사이도 좋고, 그리고 같이 장사를 하니까 오히려 공감되는 것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상권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위치학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되게 접근성도 괜찮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양하고 많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제 미흡한 건 있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더 큰 사랑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유, 아주 좋게 잘 단장을 했네요. 예, 리모델링을 아주 상당히 잘했습니다. 여기가 뭐 옛날에는 그 속초 경제의 중심지였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제 청년몰이니까 젊은 애들이 예,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속초 관광의 가장 중심지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멋진 전망을 바라보며 차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인데요.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죠. 대형 금고나 사물함, 크레인 등 구 속초수협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가진 오랜 역사와 추억을 이어가기 위해 인테리어에 함께 녹여낸 겁니다. 저희 공간은 그 광장형 복합 예술 카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를 마시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 이 공간 내에서 음악도 즐기고 뮤지컬이나 전시 같은 공연도 같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공간의 요소들이 하나의 포토존이 되고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멀티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이 이쪽이 아니시죠? 네네. 네, 어떻게 속초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굉장히 좀 놀랐어요. 뒤에는 설악산이 있고요. 앞에는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속초에서 유명한 갯배라고 하죠. 갯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어선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일반적인 저희가 해변가에 있는 많은 카페들은 가봤는데, 이렇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공간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공간 자체가 과거에 구수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고 속초에 있는 시민들의 많은 염원이나 꿈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운영에 대한 많은 꿈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공간에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속초 경제의 중심지였던 구 속초수협 건물은 이제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에겐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 됐는데요. 현재와 과거를 잇는 이곳에서 누군가는 색다른 감성을 채우고 또 누군가는 아련한 옛 시절의 낭만을 떠올리겠죠. 갯배거리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만들고 싶고 갖고 싶은 정원. 나무를 평생 친구로, 나무와 함께 일터에서 정원을 가꾸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촌 마을. 이곳에서 20여 년간 정원을 가꾸고 있는 박태욱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정원 같아 보이는데요. 와, 새! 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마당에 이 새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예요? 또 이만한 새들이 또 이렇게. 아이고, 예, 이게 생이들 맨들어 맙시다. 다 키우시는 거예요, 직접? 예. 아니, 그런데 예. 아니, 나무를 어떻게 또 이렇게 새로 만들 생각을 또 하셨어요? 글쎄, 이거 한 26년이나 되는데 다니다 봐도 나무로 생이 만든 데가 없어. 외국에 영 놀래간 봐도. 초록으로 가득한 어르신의 정원은 온갖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새 한 마리를 만들려면 2년여 동안 나무 형태에 따라 새 모양을 고민하며 조금씩 다듬어 간다고 합니다. 이 무슨 뭐 설명서를 보고 만드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한테 배우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옛날에 소시적에 막 좀 그림 좀 그리셨나 봐요. 미술 학교를 어떻게 땡겨집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좀 사건도 많은 때고 해서 어린 때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이거 해보는 것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 봅니다. 나무 새들은 이웃집에도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정원도 어르신이 오며 가며 갖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더운 날에 물 좀 꾸난 게 아이고. 아니 여기에도 새가 있어요 보니까. 예. 몇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 어릴 때도 왕보문 나 어디 시에 볼일성 왕보문 삼촌이 한번 싹 만들어돈 가면 아이 우리 삼촌 왔다 갔구나. 아, 알아서 이렇게 또 오시는구나. 이런 거 이 시간에 힐링도 되고 또 젊어지는 거 담고 예.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나 뭐 하면 이거 아침에 일어나 물 주고 저녁 물 주고 또 삼촌 이거 다 잡아주니까 나가 비와 나면 2, 3일 되면 이게 막 올라와 예. 그러면 나가 또 다 이 모양으로 나 이거 잘라. 그러면 마음이 힐링도 되고 진짜 너무 좋은 거 닮아 예. 평생 농사지으며 살아오신 어르신에게 정원의 새들은 둘도 없는 친구가 돼주었는데요. 앞으로도 평생 정원을 가꾸며 사는 것이 어르신의 꿈입니다. 이제서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수가 나이가 이제 뭐 90이 거자 되어 가는데 이 나무 사랑하면서 만들고 하나 둘 더 늙히면서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이 나무 새랑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수많은 오름들로 둘러싸인 구자읍 송당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7월 이 마을에 특별한 정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제주의 자연 속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만화 캐릭터의 이야기를 녹여낸 이색 정원입니다. 정원이 있다고 해서 예. 그 가든 우리 자연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 이 자연은커녕 이 만화 캐릭터밖에 안 보여요. 예.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정원은? 아, 저희 정원이 맞습니다. 실내에는 3개의 미니 정원이 있고요. 네. 또 외부에 나가면 11개 주제 정원들이 있습니다. 전 세대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자연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적절하게 제주에 섞어서 다양한 체험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정원을 일군 김우석 대표는 조경 전문가로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조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경 회사를 이끌고 있는 만큼 희귀한 식물과 나무들을 많이 가꾸고 있는데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숲도 다양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자리할 곳도 3년여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딱 내려와 보니까 예. 왜 어렸을 때 막 극기 훈련도 하고 막 담력 훈련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예. 그런 좀 소소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곳은 제주 자연을 배경으로 조성을 했지만 그 위에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또 많은 우리 어린이 체험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노는 모습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네, 실외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뭐 자연 햇빛도 받고 땅도 밟으면서 직접 자연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체험 시설입니다. 이 거대한 정원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자읍의 대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나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주만의 숲길을 걸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보니까. 여기는 어떤 또 숲을 좀 조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숲이에요? 네, 저희가 송당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또 최대한 자연스러운 자연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자나무 숲을 자연스럽게 조성하였습니다. 이 정원에서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숲인 곶자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안개를 분사해서 신비로운 숲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주 곶자왈의 느낌을 더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미스트를 도입해서 미스트 암석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숲도 되게 좋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심으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여긴 숲은 이미 조성되어 있던 숲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늘 높이 뻗은 울창한 삼나무 숲은 이곳 송당마을의 자랑입니다. 임야지대였던 이곳의 삼나무들을 베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울창하게 숲을 이룬 정원을 둘러보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나무 위까지 세심히 관찰할 수 있는 5m 높이의 생태 탐방로인데요.
그 길을 지나 정원의 끝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돌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뭐 자연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소중함과 뭔가 또 우리 제주에서도 이런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또 어떠한 목표와 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을 천천히 여유롭게 즐기고 지금 들리는 새소리를 듣고 하늘도 가끔 바라보고 또 땅의 촉감이나 열매도 관찰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자연 속의 휴식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피너치 캐릭터들의 인생 메시지를 또 접하고 또 자연에 주는 가치와 메시지도 같이 경험한다면 조금 더 똑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자연을 보시게 되고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조명들이 가득해 밤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정원까지. 정원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힘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정원은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곳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도 키우는 사람도 모두가 힐링을 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 반려식물 시대라고 하죠. 이제부터라도 나만의 작은 이쁜 정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원은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보세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급격히 변해가는 사회 속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지나 2차 전기화, 3차 정보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펼쳐지는 요즘 스마트 기기가 필수품으로 자리하면서 기발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 2020 KWC에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이 열정 넘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향한 도전이 펼쳐지는 KWC 2020 현장입니다. 벌써부터 그 뜨거운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랑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KWC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창의 인재를 발굴하는 지식과 감성, 창의력의 축제입니다. 에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한 500여 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오늘 본선 진출자만 모여가지고 1단계로 들어오실 때 먼저 발을 체크하고 그리고 본부 대회장에 입장하실 때 발을 체크 한 번 더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에 학생들의 위험성이 조금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전 MBC와 우송대학교, 솔브리지 국제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콘테스트는 콘텐츠와 뷰티, 요리 등 총 3부문에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콘텐츠 부문 심사장에선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콘텐츠 소개가 한창인데요. 올해는 또 이 대회 작품들이나 학생들에게 변화가 있을까요? 생각지도 않게 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생겨서 학생들이 작업을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우리 창작하는 젊은 친구들은 집에서도 열심히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작품의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늘 저희 KWC 위상처럼 열심히 잘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실력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담긴 작품들. 이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면 우리 참가자분들은 KWC에서 새롭게 느끼고 배우는 점들이 많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입선을 할 줄 몰랐는데 하게 되면서
이제 나도 애니메이션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고, 심사위원분들도 이제 다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이제 조언도 친절하게 그냥 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개인 생각을 굉장히 잘 전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이제 와닿았어요. 이번엔 뷰티 경연대회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그 우리나라 뷰티 산업을 이끌어갈 아름다운 그 뷰티 부문이에요. 온택트 시대가 다가온 만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번 뷰티 경연대회는 소셜미디어에 적합한 나만의 페르소나 연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개개인이 가진 개성을 헤어와 메이크업을 통해 마음껏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데 가장 포인트를 두기로 한 건가요? 이번 주제가 페르소나인데 저는 제가 아직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엄청난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정이라는 주제로 내면에 가진 어린 제 모습을 표현하는 중입니다. 손톱에 꿈을 펼치는 네일아트도 빠질 수 없죠. 눈의 여왕이 연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공작에서 영감을 받아서 깃털이랑 공작을 좀 이따 만들어 와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일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회를 통해서 이 뷰티 산업에서 이루고 싶은 꿈도 있나요? 네일아트 과가 많이 없어서 더 네일아트를 알리고 싶고요. 더 많은 대학에도 네일아트 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찾아온 곳은 요리 시연 부문 경연 현장입니다. 이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데요. 그리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요리 부문 콘테스트장인가 봐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확산 방지와 감염자 치료를 위해 쓰는 영웅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회의 주제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 주변 영웅들을 위한 메뉴 개발로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음식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코로나 영웅들이 더운 여름에도 바쁘게 일하시는 것 때문에 좀 여름을 조금이라도 즐기게 해드리고 싶어서 요리를 여름 컨셉으로 잡고 한번 꽃밭을 만들어 봤습니다. 치열했던 경연대회가 끝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작품을 평가받는 시간. 재료며 요리법, 플레이팅까지 모두 개성이 넘치는데요.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인 만큼 참가자들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심사 받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 떨리고요. 저희 메뉴를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메뉴를 선보였는데요? 저희 이번 주제가 코로나 영웅들을 위한 메뉴여서 저희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메뉴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연어에 된장을 가미해서 약간 퓨전화 시켰다고 하면 메인에는 오리와 함께 부추를 곁들인다거나 그리고 디저트에는 베리를 안토시아닌이 많은 베리들을 함유해서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영웅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막 날 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경연대회가 끝나고 드디어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상식만이 남았는데요. 2020 KWC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시작을 열어주십시오.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시간이죠. 심사를 거쳐 입상한 학생들에겐 개발 기획을 위한 상금은 물론 향후 관련 학과 입학 시 장학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이템 콘텐츠 첫 번째 대상 한국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박예리 변예은 한예리. 영광의 대상 수상자들이 한 명씩 호명되는데요. 한국조림과학고등학교 조소연 이윤서. 축하합니다. 와,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완전 최고. 제작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감격스럽네요. 심사위원님들이 다 약간 저희를 예뻐해 주시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되게 편하게 면접 보고 저희도 되게 잘 말했던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믿겨요. 네,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냥 너무 행복해. KWC가 우리 참가자분한테는 어떻게 기억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준비한 거라 조금 더 힘들게 준비를 했던 게 있는데 너무 그냥 좋은 결과가 있어서 계속 좋은 기억으로만 간직할 것 같아요. 고생했다 진짜. 꿈을 꾸는 우리,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꿈을 꾸고 도전하기에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 중. 식량 자원의 핵심이 되는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 종자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농업 유전자원은 농업 및 생명산업의 기반 소재로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종자은행에서 씨앗 금고로 더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 여러분도 동행해 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농업유전자원센터. 특별한 이송 준비로 분주합니다. 네, 지금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보내는 자원을 준비 중인데요. 지금 전주 유전자원센터에서 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자원을 중복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은 박스에 넣어서 저희가 발송 예정으로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종농업 식물종자, 쉽게 말해 농작물 중에서도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옛날 품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씨앗을 중복 보존한다는 건 일종의 백업을 해두는 것과 같죠. 총 18만 년쯤의 자원을 6년에 걸쳐 이송하게 되는데 근본 약 만 년쯤의 자원이 백두대간 수목으로 처음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6년에 걸쳐 매년 조금씩 총 18만 7천여 점의 씨앗을 시드볼트에 저장합니다. 보통은 오픈 박스에 넣어 종자를 보내면 시드볼트 운영센터에서 이를 검수하는 것이 순서. 하지만 이번에는 밀봉한 상자 그대로를 보관하는 블랙박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선 최초로 시도되지만 해외 기탁에선 흔히 사용돼 왔던 방법이죠. 농업 유전자원은 농업 및 생명산업의 기반 소재로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 시드볼트의 중복 보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농업 유전자원을 전주, 수원, 봉화에서 3중으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시스템은 은행의 안전금고와 비슷합니다. 유전자원에 대한 활용 연구는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시드볼트의 역할은 소실을 대비한 안전보존이므로 블랙박스 형태로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한마디로 종자은행입니다. 보관도 하지만 연구도 하죠. 반면 시드볼트는 씨앗 금고와 같습니다. 안전하게 보존하는 역할만 합니다. 종자은행도 보관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시드볼트는 일종의 지하 벙커이자 안전가옥인 셈. 이번 기탁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기도 하죠.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농업 유전자원이 유전자원 센터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시드볼트에도 중복 보존하게 된 점이 아주 든든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경북 봉화까지 약 280km를 달려갑니다. 씨앗이 보관될 시드볼트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해발 600m 고지에 지하 46m 깊이로 조성됐습니다. 그만큼 지상보다 자연재해나 전쟁 앞에서도 끄떡없는 환경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이제 교류 활동인데요. 오늘 귀리하고 밀 비롯해가지고 19종 만점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시드볼트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 이렇게 저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우리 수목원에서 개발한 그 블랙박스에 의한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처음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더 의미가 이렇게 남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 백두대간 수목원의 그 시드볼트를 활용해가지고 그 중복 보존하는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저장 공간으로서 우리 시드볼트를 계속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 보관소에 들어있는 한국의 시드볼트. 아시아에선 유일한 야생 식물종자 연구 저장 시설입니다. 무엇보다 시드볼트엔 이미 6만 1000여 점의 씨앗이 보관돼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미래의 농업 환경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신품종 개발은 유전자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제약 등 생명산업의 소재로도 무궁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종자 전쟁 중입니다.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은 그 나라의 국력과 비례합니다. 오늘날 종자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조선시대 사고를 만들어 실록을 관리했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특히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조선시대 5대 사고 중 하나인 태백산 사고지와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생하는 식물은 물론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까지 백두대간 수목원은 보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는 해발 600m의 지역에 지하 터널로 설계되어 있어서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60cm의 그 강화 콘크리트라든가 3중 철판 구조로 골격을 유지해서 핵이라든가 지진에 이렇게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는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돼서 그 현재 상주 근무 인력이 배치되는 등 그 보안이 강화되어 있어서 종자 저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전쟁, 핵폭발 같은 그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야생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 보존은 작은 에너지로 오랫동안 그 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종자를 여러 군데 이렇게 중복 보존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 뭐 조선 왕조실록에 보관하던 사고처럼 여러 곳에 보관하는 그런 위치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종자 관리는 그 저장 환경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온습도 같은 그 저장 조건을 최적 상태를 유지를 하고 또 긴급 상황 시에는 뭐 비상전력 공급 장치까지 이렇게 마련한다든가 해서 우리 수목원 시드볼트의 종자 관리 방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장장 3시간 반을 꼬박 달려 시드볼트에 입성. 100개가 넘는 상자들이 장기 저장고 앞에 속속 모여듭니다. 바깥의 온도가 27도에서 오늘 폭염주의보 때문에 30도 정도 되거든요. 이제 안에가 영하 20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여기 중간에 0도 정도 되는 곳에서 중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여기다가 보관 후에 이제 입고할 예정입니다. 길었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시드볼트. 농업유전자원센터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와의 첫 협약이 성공적이었던 만큼 종자 입고를 축하하는 세리머니가 진행됐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해외 종자 수집이 중단됐던 터라 이번 기탁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이제 종자 기탁에 대한 증서 교부가 있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원장님께서 농업유전자원 센터장님께 종자 기탁 증서를 교부하시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씨앗 보존과 종자 안보를 결의하는 자리. 두 기관은 앞으로도 현대판 노예 방조 역할을 톡톡히 해나리라 다짐합니다. 그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중국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기탁을 해주셨는데요.
국민들께는 우리 생물종 다양성과 그 종자 보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목원의 시드볼트가 전 세계에 그 단 2개밖에 없는 종자 연구 저장 시설이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종자는 물론 세계 중요 종자를 더 많이 기탁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시드볼트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저장 조건이라든가 산업화 같은 그 연구 분야에도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전자원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연구되어 우리나라 농업과 생명산업 발전에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농업유전자원센터와 시드볼트가 더욱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성 없는 종자 전쟁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움틀 겁니다. 우리의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일,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는 일, 다름 아닌 종자 보존에 달려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얼마 전 새롭게 문을 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주인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유기견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호 환경이 제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준비한 후속편. 새집 이사 후 어느덧 100일. 다들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새 가족은 만났을까요? 어쩌면 여러분과 가족의 연이 있을지도 모를 춘천시 유기견들의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늘 바람잘 날 없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오늘도 새벽부터 신고를 받고 유기견을 구조해오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별탈 없이 구조되면 좋으련만 이렇게 사고를 당한 상태로 실려올 경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진료실에 흐르는 긴장감을 다른 아이들도 느낀 걸까요? 서둘러 내장칩 여부를 확인하고 상주하는 수의사가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시야에서 사라진 주인을 찾아 방황했을 강아지. 조금만 버텨다오. 살아있기만 하면 주인은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간절한 마음과 달리 점점 불안함이 깊어가는 수의사의 눈빛.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끝내 무지개 다리를 건너 주인이 없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이곳. 제대로 된 진료실과 처치실이 갖춰지면서 입소 동물들의 보호 여건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 구조가 돼 들어오면 일단 진료실로 직행. 곧바로 질병 검사를 하고 위급한 외상은 신속하게 치료합니다. 덕분에 보호동물들의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데요. 더욱 잘 보살펴줘야 하는 이런 친구들이 혹여 아프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얘가 지금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고 지금 분만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대략 5마리 정도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검사상으로는 일주일 안에 이제 분만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처음 들어오면 일단 열흘 동안은 별도의 공간에 격리된 채 주인을 기다립니다. 내장칩이나 목걸이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주인이 찾으러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흘 내에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유기견들의 소유권이 춘천시로 이전돼 누구나 입양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3분의 1은 무사히 주인을 찾지만 그 외엔 새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 어미와 새끼는 동반 입양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게 최선. 같이 가는 게 가장 최선인데 안타까운 건 항상 아기를 많이 원하세요. 다 큰 애들보다는 아기 때부터 키우고 싶어 하시니까. 입소 후 열흘이 지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의 시간. 오구오구 착해라. 오늘 깨끗하게 스타일 변신 좀 해볼까? 이 아이는 보호 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처음에 오면 이제 공고 기간이라고 해서 2주 정도는 주인을 찾는 기간이라서 미용을 하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놔두고 보호동으로 이제 견사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되는 그 당일 한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목욕을 시켜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의 임시 보금자리 보호동. 서로 상처 입히지 않도록 일견일실을 계획했지만 유기견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벌써부터 포화 상태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가능한 체격과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룸메이트를 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니 해도 빨리 입양 가는 거겠죠. 보호동은 직원들 외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입양을 희망한다면 홈페이지를 먼저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유기견의 번호를 적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원이 직접 데리고 나와 만나게 해주는데요. 두근두근 드디어 첫 눈빛 교감. 어때요? 느낌 오나요? 불꽃 막 튀나요? 그럼 오늘부터 가족 1위?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바로 분양하는 게 아니라 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첫날에는 이제 좀 이 강아지를 진짜로 데려가서 키우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이게 숙려 기간이라 그래서 그 기간을 항상 두고, 두 번째 날에는 저희도 이제 그 친구를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돼요. 뭐 질병, 코로나, 이제 그런 장염 검사나 사상충 검사, 그다음에 셋째 날에 확실하게 이제 칩까지 해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도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달 됐나 보다. 한 달 동안 잘 키우고 있고, 저도 유기견 센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보러 오게 됐어요. 센터도 좋지만 새 주인 만나면 얼마나 좋게요. 입양 후 입이 귀에 걸렸다는 둥이. 불과 2주 전까지 동물보호센터에 있었던 둥이는 7월에 구조된 유기견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숙 씨네 집 귀여운 막둥이로 제2의 견생을 사는 중. 이 아이는 원체 활발해서 엄마 아빠가 웃음이 떠나질 않으세요. 새 주인과 함께 15살 누나까지 생긴 둥이. 첫째 사랑이 역시 경숙 씨가 오래전 탈장된 채 버림받은 유기견을 직접 구조해 품은 아이라고 합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도 검사를 해주시고 모든 관리를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픈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아이를 입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인의 따뜻한 품에서 한껏 사랑받았을 반려동물들. 아무리 보호시설을 신축하고 공을 들여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유기동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며 자신의 세상에 들였다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들. 이런 이기심은 동물보호센터의 본 기능마저 마비되게 합니다.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 버리고 싶다 이래서 선생님 그거는 더 잘 키워주실 분을 찾아주시는 게 맞는 거고 여기는 불쌍한 아이들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끊으세요. 그리고 다른 번호로 같은 목소리인데 나 지금 유기견을 발견했다. 잠시 주인을 잃은 친구들이나 그런 유기된 친구들이 불쌍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를 좀 시민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새 주인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특별한 구인 공고를 띄워봅니다.